신시배달국 역사실록. 우리가 아는 역사의 시작점,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군 신화가 열리기 전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환단고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1565년간 18대에 걸쳐 이어졌다는 전설의 제국 신시배달국의 역사실록을 펼쳐봅니다. 이 영상은 환단고기의 기록을 주된 자료로 하여 제작되었으며 주류 사학계에서는 해당 사료에 대한 학술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당시 세계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배달국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지적 탐험을 시작하려 합니다. 제국의 서막. 기원전 3897년경 환인의 서자 환웅이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거바란. 그는 이곳의 신의 도시 신시를 열고 나라의 이름을 배달이라 선포하니 이것이 바로 배달국의 시작입니다. 제1대 거바란 환웅. 제위기간 기원전 3897년에서 3804년, 제위 94년. 거바란 환웅은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위대한 이념을 건국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질병을 다스리는 의학,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위한 법률을 가르쳤습니다.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문자를 만들게 하니 이를 녹도문이라 부릅니다. 제국의 기틀이 바로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세계는 문명의 여명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인류 최초의 도시 우르크유알-유케이가 막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쐐기 문자의 기원이 되는 그림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따라 나카다 문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토기를 만들고 농사를 지으며 상형 문자의 초기 형태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황하 유역에서는 채색 토기가 아름다운 앙소 문화가 꽃피며 시족 중심의 농경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바란 환웅이 동방의 새로운 문명의 빛을 밝힐 때 세계 각지에서도 인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기틀을 다지는 시대. 거바란 환웅의 뒤를 이은 환웅들은 제국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제2대 거불리 환웅. 기원전 3804년에서 기원전 3718년까지 제위 86년 아들들을 제후로 봉하며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우르크가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관계 농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제3대 우야고 환웅. 기원전 3718년에서 기원전 3619년까지 제위 99년 도덕경을 만들어 백성들을 교화하고 정신적인 기틀을 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기 이집트에서는 전설적인 왕 나르메르가 상하 이집트를 최초로 통일하며 강력한 고대 왕국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기원전 3100년경 제4대 모사라 환웅. 기원전 3619년부터 기원전 3512년까지 제위 107년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발전에 힘썼습니다. 제5대 태우의 환웅. 기원전 3512년부터 기원전 3419년까지 제위 93년 그의 아들인 태우 보키씨가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담은 팔괘를 그렸고 혼인 제도를 정비하여 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번영과 안식의 시대. 배달국 중기는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6대 다이발 환웅부터 13대 사와라 환웅에 이르기까지 약 700년간 배달국은 제도와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6대 다이발 환웅. 기원전 3419년부터 기원전 3321년까지 제위하였고 관제를 개혁하고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7대 거련 환웅. 기원전 3321년부터 기원전 3240년까지 제위하며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8대 안부련 환웅. 기원전 3240년부터 기원전 3167년까지 제위하였고 중국 신화송 농업과 의학의 신 염제, 신농씨가 그의 신하였다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 세계사는 거대한 건축물과 함께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절대 권력이 확립된 고왕국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세르 왕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시작으로 인류의 불가사의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바로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기원전 2686년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는 배달국이 내실을 다지는 동안 나일강 유역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무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우르 라가시, 키시 같은 강력한 수메르 도시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문명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영웅 길가메시의 이야기가 탄생한 배경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황하 유역에서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이 나타나는 룽산 문화가 시작되며 국가 형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9대 양훈, 10대 갈고, 11대 거야발, 12대 주무신, 13대 사와라 환웅을 거치며 배달국은 평화 속에서 힘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13대 사와라 환웅은 천문과 역법에 밝아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국가의 기륭을 점쳤다고 합니다. 동방의 전쟁 영웅, 치우천왕. 평화롭던 시대가 끝나고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들 영웅이 등장합니다. 기원전 2707년 제14대 자오지 환웅이 즉위합니다. 우리는 그를 더 유명한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제14대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 기원전 2707년부터 기원전 2598년까지 제위 109년. 환단고기와 사기 등 여러 기록에 따르면 치우는 구리로 머리를 감싸고 쇠로 된 이마를 가졌으며 모래를 먹고 살았다고 묘사될 만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뛰어난 야금술로 청동을 넘어 철에 가까운 무기를 만들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상대는 황하 유역에서 세력을 키우던 헌원 바로 중국 민족의 시조로 추앙받는 황제였습니다. 두 영웅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탕록의 들판에서 10여 년간 70여 차례의 대전쟁을 벌입니다. 치우는 안개를 일으키고 도깨비들을 부리며 헌원의 군대를 연이어 격파했습니다. 비록 중국 기록에는 최후의 헌원이 승리했다고 되어 있지만 많은 제야 사학계와 일부 기록들은 치우가 최종 승리자였으며 이후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고 해석합니다. 치우 천왕이 동방을 뒤흔들던 시기, 다른 문명들은 어땠을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도시국가 라가시와 옴마가 영토를 두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며 패권 다툼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제유광조 말기로 접어들며 파라오의 권위가 약해지고 4000년 이상 지속된 고왕국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국이 저물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영웅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전환, 단군 조선을 향하여. 치우천왕의 강력한 시대가 지나고 배달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합니다. 15대 치액특 환웅. 기원전 2598년부터 기원전 2509년까지 제위 89년 치우의 업적을 계승하며 혼란기를 수습하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카드의 사르곤 대왕이 수많은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고 인류 최초의 통일 제국 아카드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기원전 2334년경에는 특정 도시가 아닌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이라는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 이집트는 고왕국이 멸망하고 제1중간기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16대 축다리 환웅. 기원전 2509년부터 기원전 2453년까지 제위 56년 17대 혁다세 환웅. 기원전 2453년부터 기원전 2381년까지 제위 72년은 내실을 다지며 평화로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381년 배달국의 마지막 환웅이 즉위합니다. 제18대 거불단 환웅. 기원전 2381년부터 기원전 2333년까지 제위 48년 그는 단웅이라고도 불리며 바로 우리 민족사의 또 다른 시작점, 단군왕검의 아버지입니다. 거불단 환웅은 웅씨 왕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단군왕검입니다. 마침내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하니 이로써 1565년간 이어져 온 신시 배달국의 장대한 역사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단군 조선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기원전 3897년부터 2333년까지 1565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가 솟아오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제국이 탄생하던 그 장구한 시간 동안 동방에서는 18명의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배달국이라는 문명을 이끌었다고 환단고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류 역사학계에서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신시 배달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거나 잊혀진 더 위대한 역사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상상력. 신시 배달국의 역사실록은 여기서 마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단군 조선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는 무엇입니까?